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수 선물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짙은 시장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귀금속 부분에서 굉장히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금이 1%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은은 6%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에 굉장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귀금속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헤지펀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수는 예상치가 0.4%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0.2% 하락이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미국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떤 전략 얻어가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자는 차트 남자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차트 남자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미소가 있으세요.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네, 너무 골드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이럴 때는 또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야 가장 네. 좀 유리할까 좀 생각을 하던 중에 아.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가지고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재밌습니다. 골드, 특히 이 은값이 또 6%대 폭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안전자산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그렇죠. 그런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방송 외에도 차트 남자 마스터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골드 급등세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함께 뜨는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자, 골드가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과 함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월간으로는 2.4%가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사가 뭐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골드가 급등하는 그런 장면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골드와 실버 시장에서 이 헤지펀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게임스톱 스탁이 계속 어제는 뭐 몇십 프로 하락했다가 오늘은 또 몇십 프로 올랐다가 이런 엄청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귀금속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세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골드 현재 1.81% 상승해서 1,874.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오늘 골드 매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골드 제가 매수를 들었는데 네. 일단은 좀 팻말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입니다.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일단은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골드가 지금 1,875달러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좀 말씀드렸던 골드 값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1,830달러 선과 1,840달러 선,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형성을 해주면 충분히 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에 대한 팻말을 제가 들었고요. 일단은 고점에 대한 매도 채널까지 한번 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관망을 하고 네. 한번 눌림목 어디까지 좀 나오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가 상승을 들어주셨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고점 부분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에서 눌림 나오는지 오늘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골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골드, 제가 뭐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던 이 매도 채널, 즉 매도에 대한 채널 상단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 일단은 오름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승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지금 일단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번에 뭐 국채 금리가 다시 1%대가 뚫리면서 하락 돌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골드가 지금 바로 반영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골드의 움직임이 계속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골드가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급락 포인트도 나온 게 아닌데 지금 횡보세인데 지금 골드가 상승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일단은 실버. 저는 실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드의 관점은 실버에 일단은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실버가 먼저 방향성을 보여주고 나서 골드는 추가적인 뭔가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지금 실버가 네. 제가 한 5시쯤에 봤을 때 폭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헤지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헤지 펀드. 이 헤지 펀드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실버에 대한 이 공매도에 대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여기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매수로 일부러 지금 급등을 한다. 네네. 일부러 올린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을 때 골드가 지금 상승하는 국면은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추세가 터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한 시점이 있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골드 일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채널 상단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저항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골드가 지금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 우리는 골드가 이제 곧 매수 추세가 바뀐다는 거를 좀 암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있는 장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좀 나오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이 매력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보기 위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76달러 선이 상승 돌파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종가 완성봉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매도에 대한 채널 상단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상승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즉 1950달러 선이죠. 적어도 1950달러 선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트라이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골드 전략은 일단은 종가 네. 완성봉을 확인하시고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드 오늘 그냥 아예 하루 종일 관망을 하고 일봉 마감을 지켜봐야 하겠네요. 네, 일단은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뭐 매수를 솔직히 좀 받고 싶어요. 매수를 받고 싶은데 네. 상승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제 예측이잖아요. 이게 지금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뭐 일단은 이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네. 일단은 헤지 펀드들의 이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미증시라든지 코스피의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 자체가 일단은 피하고 싶잖아요. 되게 너무 지금- 피하고 싶죠.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게 단기적으로 이 쏠리는 이 수급 자체는 안전자산으로밖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골드의 상승이 이런 데에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버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개인들이 지금 다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다 바치고 있는 상황이라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헤지 펀드들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의 이 세력들을 지금
반박하고자 개인 매수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골드의 상승의 이유도 지금 실버가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게 같이 따라가려는 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골드는 지금 상승 포인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응하기는 좀 조심스럽게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1876선 돌파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195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금값이 잠깐 77달러까지 올랐는데 다시 지금은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래도 지금 힘있게 상승 양봉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실버도 마찬가지로 실버의 상승이 골드에 계속해서 이 후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버 가격까지 오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다음 상품은 오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일이 지금 이 공급에 대해서 계속 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이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이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백신 공급에 우려가 생기고 있어서 백신이 나와야 앞으로 이 원유 수요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백신과 원유 수요를 굉장히 밀접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오일 가격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1.6% 상승해서 57.1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송 전보다는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크루드 오일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나왔습니다. 자, 오일도 지금 상승폭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너무 네. 상승하니까 오늘 시장 좀 재밌는데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오히려 저는 이럴 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마인드가 좀 나와요. 관망하자. 일단 관망은 아닌데 일단은 오일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기다리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51.50달러 선을 한번 좀 체크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월 7일 1월 8일에 대한 캔들의 봉중심가를 꼭 체크를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봉중심선부터 그리면 우리가 51.58달러 선과 60달러 선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 저점까지 오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뭔가 확실한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오일 자체 시황으로 좀 따지고 보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일단 오일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일단은 좀 백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네, 백신 맞아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겨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이 많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은 존슨 이 코로나 백신이 일단은 좀 되게 좋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되면 저는 일단은 오일이 앞으로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다만 지금 시점은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공급 차질 문제가 좀 강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단은 박스권이나 이 횡보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일단 60분봉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히 좀 가격 달러선 체크를 해드리면 네. 53.50달러 선이에요. 그러니까 53.50달러 선에서 물론 매도에 대한 저항을 한번 받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좀 밑에서 오히려 저점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오일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매도에 대한 관점은 일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눌림목이 내려왔을 때 물론 이제 오일은 계속적으로 자리를 줍니다. 이제 특별한 이슈 없을 경우에는 네. 지금 1월 22일부터도 그렇고 계속 박스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장기 관점에서. 네.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지났다. 물론 매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네네. 장 추세 자체가 상방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가져가지 마시고
저점에 대한 매수 포인트, 즉 저점의 트레이딩 관점을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저점 근처 오면은 52.50달러 선과 51.50달러 선에서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좀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51.50달러 선과 52.00달러 선, 그렇죠. 52달러 선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매수 자리를 두 가지나 주셨네요. 51.50 라인에서 52달러 선에서 저가 매수 진입하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3.50 라인에서 매도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 매수를 진입하시는 게 좋은데 매도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 좋은 게 지금 오일이 상방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트레이딩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일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오늘 트레이딩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뭐 앞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일이 특별한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일단은 오일은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오일은 제가 뭐 미리 이제 앞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상승 포인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고점에 대한 매도 이 전략보다는 저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가장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일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주요 지지선인 이 심리선을 지켜줬습니다. 일본 관점에서 즉 21선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선 간에 이 이동평균선 간에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아직은 중기적인 추세가 매도로 꺾이는 포인트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가 자체가 우리가 고점의 저항대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53.92가 최고점 라인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최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는 어느 정도 트라이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매도에 대한 포인트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가다 보니까 이 매도에 대한 시점을 가져가시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자세한 거는 추가적인 뭐 저항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뭐 시간을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눌림목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봉 캔들이 마감이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심선 좀 더 위에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51.90달러 선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잖아요. 그럼 충분히 좀 눌림목이 무조건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양봉에 대한 또 다른 이 봉중심가가 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중심 매물대 근처에서 저는 매수로 또 대응하는 포인트도 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또 조정이 내려올 거야라는 이 예측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상승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눌림목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고점에서는 53.92 라인을 보셨는데 오일은 51.90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저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51.50달러까지 오일 가격이 내려오시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께서는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또 바로 만나볼게요. 나스닥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다우 퓨처가 이 하락폭을 늘리고 있다. 이제 존슨앤존슨이 백신이 지금 이 코로나 변이 코로나에다가 변동성, 이 백신에 대한 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코로나 공포가 좀 시장을 덮친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게임스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어제는 44% 하락으로 마감했던 게임스톱 주식이 오늘은 또 80% 이상 급등이 시외 거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20분 뒤에 개장을 하면 이 게임스톱 종목에 어떤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로 맞불 놓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일단 시세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 0.53% 하락해서 13,116.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관망 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다시 지수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다시 좀 주저앉았습니다. 네. 일단은
FOMC 이후에 이 하락했다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슈들이 좀 상당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게임스탑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하락폭이 좀 많이 이제 좀 낙폭을 과대시켰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나스닥이 저점을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큰 낙폭을 소화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일단은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든 매도든 대응하시는 게 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좀 관망에 대한 팻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게임스톱 주가가 94%, 95%까지 또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기이한 현상이 또 다시 한번 미국 주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게임스톱 종목 하나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외신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이 얼마나 버블이 꼈는지를 알려주는 사인이다. 이런 외신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관망에 대해서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나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미증시가 빠지는 것과 이 코스피가 빠지는 것에 아주 그 연관성이 있는 게 네. 지금 일단은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렇죠. 여러분들 공매도. 공매도가 일단은 쉽게 주식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일부 빌려가지고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 주문을 내는 게 공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다 수급을 다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개인들이 다 수급을 받쳐줬는데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 즉 공매도 주문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일단은 공매도 세력을 이겼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게임스탑은. 네. 이 게임스탑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이 헤지 펀드들의 이 손실 금액이 거의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그래서 이 리스크가 이제 엄청 큽니다. 네.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헤지 펀드들이 그 공매도로 인한 이 손실 금액을 어디에서 메꾸느냐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는 게 네네. 이미 지금 손실 금액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 헤지 펀드들. 이 어떻게 보면 자산 운용 규모에 해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이 불특정 다수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이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헤지 펀드들 뭐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뭐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제가 바라봤을 때 게임스탑이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로빈후드라고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게임스탑과 뭐 ACM이라든가 뭐 블랙베리 여기 공매도가 가능한 이 주식을 아예 증권사에서 막아버렸어요. 이제. 네. 거기서 막아버렸으면 이게 급등하는 게 그러니까 매도밖에 못 넣는 거거든요. 게임스탑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수는 주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인들의 수급이 게임스탑으로 가지 않으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되게 반발이 좀 심해지고 있고 소송 제기도 할까 막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게임스탑의 공매도 잔량이 남아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급등했을 경우에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잔량이 많이 이제 남아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게임스탑이 헤지펀드가. 급등하면서. 헤지펀드가. 네, 그렇죠. 헤지펀드가.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그 손실 금액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코스피 2차 조정 나올 수 있고 미증시 2차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매수에 대한 이 채널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높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게임스탑에 의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을 좀 소화를 해주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금 2차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한 이 회피 심리가 이 공매도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 저점 더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저는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공매도 잔량이 만약에 남아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아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일단 팩트도 안 나와 있어요. 뭐 기사에서 보면은 지금 공매도 잔량을 다 털었다. 다 털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지금 제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량 남아있다고 봐요, 저는. 공매도 잔량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게임스탁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헤지펀드들은 노리고 있다. 근데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급등하면 네. 손실 또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미증시 하락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주세요. 그러면 이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 때문에 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을 투매를 해서 그 손실을 메꾸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도 하락세가 나오는 건가요? 예, 다른 종목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주식에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에 어떻게 보면 헤지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장기 관점에서 그쵸. 가져가는 주식들도 있을 네, 거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산을 하면서 네. 이거를 메꾸는 그러니까 숏스키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쇼스키스.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로 인한 손실 금액을 다른 데에서 채우기 위해 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숏스키즈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식을 일부 청산을 하면서 주가가 수급이 꼬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가정입니다. 가정. 공매도 잔량이 남아있다는 건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서 저는 나스닥 오히려 미증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잔량이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추가 낙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저점이 뚫리지 않는 선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 단기적인 매수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네. 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어느 정도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나스닥 대응하신 데 있어서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가져가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제가 관망에 대한 포인트를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매도 타점은 좀 드리기 애매한데 네. 꼭 드리자고 했을 때는 저는 60분봉 관점에서 매도 채널 상단, 이 상단에 대한 13,300포인트와 13,280 라인대 이 기점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충분히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뭐 보수적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관망을 하시면 좋겠지만 굳이 진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에 대한 관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관점에서는 60분봉 상으로 13,280포인트에서 13,300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기관들이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 잔량이 남아있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네. 제가 일단은 일본 관점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게 이제 공매도 잔량 남기면 21선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탈이요?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돌파. 그렇죠. 이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점 포인트를 12,5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61선에 12,500포인트. 네, 12,500포인트, 12,500포인트 네. 여기까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일단은 너무 저는 시장에 대해서 되게 지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 비관적으로. 네, 비관적으로 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보다 이 공매도와 이 헤지펀드들 간의 뭔가 이제 개인들과 헤지펀드들 간의 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 갈등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실적 장세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불확실성에 대한 소재들이 많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신규 부양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뭐 아직까지는 부양책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신규 부양 나오게 된다면 이 경제 GDP 성장률이 뭐 4%까지 좀 전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2021년도 네, 전체로 봤을 때 네. 연율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4%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빨리 백신에 대한 이 보급 자체가 일단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이 긍정적인 뭔가 뉴스가 좀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원과 하원, 네네. 이 상하원들 간에 이제 부양 빨리 추가로 정책이 좀 나와줘야 오히려 시장에 또 이 악재적인 이슈들을 오히려 좀 무릅쓰고 좀 더 큰 추세를 상승에 대한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은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악재 조건으로 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도 좀 위축이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저는 제가 골드가 지금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심리가 좀 높아진 거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단기적인 지금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스탑과 ACM, 그다음에 블랙베리, 즉 미국 주식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이 주식들의 급등을 한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량이 만약에 남아있다고 했을 때 미증시나 코스피의 추가 조정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선물을 하실 때 뭐 선물이 아니든 주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실 때 지금은 공매도 단기적인 악재가 상당히 좀 크게 받아들여지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판단하시면서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관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매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또 안 나타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외신을 체크해 보니까 이번 달 한 달 동안 이 게임스톱이 이 숏셀러즈 그러니까 공매도에 투자한 이 기관 외국인들이 91빌리언이면 100조 원가량을 네. 지금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가 말씀해 주신 그 스퀴즈 현상이, 숏 스퀴즈 현상이 그렇죠.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하세요? 지금 이만큼 100조 원이나 공매도 때문에 잃었는데. 근데 지금 뭐 헤지펀드들의 뭐 파산이 만약에 한 개가 아닌 뭐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짜 시장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네,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긴 네. 또 너무 좀 오바 센스하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판단할 때 코스피도 제가 빠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네. 이 외국인의 자금들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뭐 기관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외국인들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코스피 충분히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미증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2차 하락에 대한 조정 포인트를 보여주게 된다면 네. 코스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같이 조정 뭐 미증시가 만약에 2차 나왔을 경우에는 코스피도 단기 자금이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음 상품 저희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 달러가 상승세를 얻고 있다.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흡사합니다. 자, 지금 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안전자산이 오히려 선호 심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세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이 헤지펀드, 이 이퀴리 숏 그러니까 이 공매도 현상이 지금 이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까지 아주 전 상품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로 FX 가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 0.16% 상승해서 1.2163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는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거란 뜻이죠? 그렇죠. 뭐 상승을 하지만 네네. 지금 뭐
90포인트를 뭐 이렇게 크게 상회하는 그림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횡보하는 느낌. 그죠? 횡보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세 기조를 이어가거나 그냥 이제 만만하게 약세 기조로 이어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로 매도 관점 팻말을 들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12,000 이제 12,000 아니죠. 22,0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2,000포인트 선에서 저는 매도 전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네. 유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재봉쇄 우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적으로 되게 회복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 비해.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지금 경제 회복을 상당히 좀 움직임 자체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되게 긍정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대비를 해서 유럽은 뭐 2월 달에 독일 이제 재봉쇄 조치 우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통화 수단과 정책을 다 써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적 완화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책과 수단을 다 쓴 겁니다, 유럽은.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통화적인 축책 수단이 정책과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달러 대비해가지고 현재 달러 반등 나오는 이 포인트에서 유로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이 때문에 이 경제 재봉쇄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이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긴급 팬데믹 대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1.22000 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지금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좀 이게 이 기점에서 제가 22,000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달러에 대한 이 펀더멘탈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대비해서 물론 이제 신규 부양책 국채가 발행이 되고 채권이 이제 시중에다가 뭐 이제 돈이 시중에다가 풀어지면 1.9조 달러가 풀어지면 달러가 뭐 약세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나 여기에 대해서 유로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도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22000달러 선, 이 선에서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도 관점에서 저는 트레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미장이 별로 안 남았는데 약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움직임이 저는 되게 궁금한데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 포인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은 개장 상황을 통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차트남자 마스터와 이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이 개장을 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3대 지수 개장 출발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락 출발을 했네요. 다우존스가 0.6%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가 0.59% 하락, 나스닥이 0.42% 하락하면서 그 폭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시세 상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게요. 네, 미니 S&P 500 0.48% 하락해서 3,760.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5% 하락해서 13,115.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상승세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1.6% 상승해서 1,870.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계속해서 0.16% 상승 중입니다. 1.2162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1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또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제처럼 개장하자마자 큰 폭의 뭐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제가 지금 나스닥 차트를 안 보고 있고 게임스탁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게임스탑 그러니까 지금 게임스탁 차트에서 봤을 때 네네.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이거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게임스톱의 차트가 지금 일단은 급등하면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일단은 자, 네.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음. 이 공매도 잔량이 만약에 남아있을 경우 일단은 로빈후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개인은 매수를 할 수 없고 매도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다시 거래를 정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 좀 매수할 수 있게끔 좀 바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급등하는 모습 자체도 네. 수급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게임스톱은 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네. 지금 이렇게 과대평가할 정도의 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진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헤지펀드의 공매도, 이 공매도 이슈 오, 네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이 시점이 좀 위험하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관망 포인트 든 이유도 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게임스톱이 일본 봉상으로 굉장히 음봉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순식간에 98%에서 83%까지 수익률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는 조정이라고 좀 보시고 일단은 조정. 지금 급락 포인트 볼 수가 있지만 그러면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좀 더. 어디까지 이 게임스톱 주가가 올라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물대 근처가 지금 뭐 200달러 선 네. 이제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이 구간까지 내려와야 돼요, 지금. 그만큼 내려온다고요? 그렇죠. 이만큼 내려와야 지금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대한 세력이 확실히 좀 수익을 얻어가고 이 뭔가 이제 단기 조정, 즉 수급이 빠질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급 꼬임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또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 내려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미증시가 하락을 하냐 안 하냐의 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좀 내려와야 줘야 된다라고 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속보가 떴거든요. 네네네. 이 게임스톱 때문에 게임스톱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게임스톱에 대한 열풍을 아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소매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게임스톱에 대한 거래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을 네.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속 매수를 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로빈후드가 저는 공매도에 대한 왜 편을 들었는지 저는 되게 의문점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공매도를 이 헤지펀드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즉 매수나 이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왜 개인들한테 매수를 못하게 만들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 편을 들어줬지? 일단은 손실을 봤는데 네. 헤지펀드는 손실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잔량 저는 남아있다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잔량이 무조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네. 로빈후드가 이 공매도, 즉 헤지펀드에 이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나스닥이 저는 솔직히 좀 매수로 좀 바라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점 뚫릴 가능성을 좀 안 열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급등하면 안 됩니다. 헤지펀드, 이제 그 게임스톱이 급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급등하면 저는, 안 된다. 예, 저도 주식이 있는데 주식 조정 나오면 안 되거든요. 국내 증시예요? 네,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선물도 그렇고 뭐 미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면은 뭐 코스피도 똑같이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좀 잡고 싶은 게 공매도 잔량 제발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잔량이 안 남아야 개인들의 매수를 멈출 것이고 네. 그래야 이제 기관들의 손실이 적어지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 변동성이 연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네, 저는 좀 그래서 제가 거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거시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 한 종목이 뭔가 급등해서 네. 수익이 나는 것보다 전체적인 종목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외인 자금들이 여러 가지 나가고 이 쇼스퀴즈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 손실을 메꾸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즉 1차 조정과 함께 2차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급등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임스톱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나스닥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13,000포인트를 거의 깰 것 같은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스닥 차트 한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네, 나스닥이 지금 상승을 했다가 네네. 추가적인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1분봉으로 좀 잠깐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매수 추세, 매수에 대한 채널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이제 하단 이탈 나오면은 저는 저점 뚫릴 수 있다는 가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네. 네, 단기 5분봉 뭐 틱 차트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지만 매도적인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자, 지금 고점 기준이 13,170포인트입니다. 네. 13,170포인트 기준에서 매도에 대한 채널 만들어지고 추가적인 보조 추세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울기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하단 이탈이 오히려 더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울기 조정이 나옴으로써 하락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단 이탈이 나왔죠. 우리가 틱 차트로 봤을 때 매도에 대한 채널을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에 좀 더 낙폭을 과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는 뭔가 매수든 매도든 지금 관점 대응을 아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 네. 저는 이 매도에 대한 채널 상단이 왔을 경우에는 네. 한번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3,120포인트 이 기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제시점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네. 근데 일단은 저는 보수적인 관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13,170이 매도 채널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게임스톱 주가가 굉장한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90% 출발해서 65%까지 수익률이 내려왔거든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단기성 이슈로 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1분봉에 대해서 가격이 이제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충분히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하락이 나온다면 네. 오히려 좀 공격적인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 오늘 나스닥 포인트 저는 저점 뚫린다는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적인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계시고요. 자, 저희 시간이 남았으니까 골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현재 주가가 1,865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상승폭을 개장하면서 좀 줄여내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차트만 남자 마스터가 제시해주신 매수 진입 가격이 1,876달러였나요? 네, 76달러 선이었죠. 네. 76달러 선에서 아직은 이 상승 돌파, 종가 형성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네. 매수에 대한 포인트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매도에 대한 채널 상단을 맞고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도에 대한 이 채널이 1870대 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캔들의 종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물론 1분 관점에서 양봉으로 좀 돌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종가가 돌파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매도에 대한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했을 때는 지금 충분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 100틱 정도 밀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저항을 받아준 거예요. 장기 분봉에서 지금 받아준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간 나오면은 좀 네. 보수적으로 익절을 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익절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익절을 보시는 게 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가 참 시황이나 차트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차트 남자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추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